네,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울리네요. 네, 오늘은 2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은 또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좋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또 밖에 나와서 산책을 조금 이렇게 또 하면서 뉴스를 한번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와, 그나저나 여기 이렇게 또 보면은 저기 아니 저기 위에 새집들 있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새집들을 엄청 만들어놨어요. 야, 위에 보니까 그냥 깜짝 놀랐네. 저기 뭔가 하고 이렇게 또 봤더니 새집들이 저렇게 이렇게 또 많더라.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여러분들 제발 좋아요 한 번만 딱 부탁드리고요. 댓글 아무거나 이렇게 또 부탁드리고 하입도 해주시면은 얼마나 이렇게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이 이란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랑 이제 합동 작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군사 작전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고, 그러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발사를 해가지고 이 이란에 있는 군사 시설들, 그리고 뭐 미사일 발사대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있는 그런 주요 목표물을 지금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목표는 이 리즘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를 하기 위한 그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단발성이 아니라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일이 걸릴 것이다. 수일에서 뭐 수주 이상도 걸릴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뭐 베네수엘라 작전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오랫동안 전쟁이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의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에 이 이슬람 정권을 이제 무너뜨릴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군한테는 지금 무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살을 것인데, 그런데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확실한 죽음을 맞이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명분은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다. 유럽을 지금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이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앉아서 하면 딱 좋겠네. 여기 좋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위협을 이 제거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진짜로 핵무기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엠티브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선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란에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그런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격이 오는 대로 이제 바로 이 보복 공격을 이란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주변 국가들은 이 전쟁이 좀 더 이제 커다랗게 이제 번질 수 있는 그런 전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지 않은 그런 전쟁이거든요. 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되지 않은 군사 작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이 이렇게 또 거세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이 바흐레인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금 반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레인에 미 해군 기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타격을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까만 연기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에서는 미군 기지가 있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카타르, 요르단, 쿠웨이트 이런 곳에다가도 이제 미사일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이렇게 또 뿌리고 있다 보니까 그 요격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요격 미사일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미사일을 이렇게 또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부다비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민간인 한 명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지금 공습 사이렌이 지금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이 지금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대피를 해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불법적인 그런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 공격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을 계속 뭐 미군 기지 있는 데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작전의 이름은 에픽 퓨리 작전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타격 지점은 테헤란 내에 있는 대통령궁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회의 그것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정보부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정부 청사들이 모여 있는 곳을 계속해가지고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이 이란 정부 청사들을 다 폭발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목표는 이란에 있는 지도부를 타격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다라고 하네요. 이란에 있는 수많은 그 지도부들이 있는 그런 곳들을 타격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목표로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미사일을 이렇게 또 퍼붓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그나저나 이제 걸어오다가 가시가 신발에 박혀 있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테헤란만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란에 있는 전역을 이렇게 또 통틀어 가지고 뭐 정부 기지가 있는 곳들, 뭐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계속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란에 있는 이란 시민들한테 이번이 기회이다, 수세기 만에 온 기회이다. 아시다시피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메네이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장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메네이를 축출할 수가 있는 수세기 만의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시민들, 요번에 우리가 미국의 공격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빨리 새로운 정권을 세워라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 어떠한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했었던 거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자화자찬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손잡아가지고 이란을 진짜로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도 보복 공격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란에 있는 수많은 정부 청사들을 지금 다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메네이가 살고 있었던 그런 곳들도 다 폭파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위성 사진을 이렇게 또 보니까 잔해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다 지금 폭파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벌써 도망갔겠죠. 도망갔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요 정부 청사들은 다 폭파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동에서 트러블,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란이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딱 중동이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중동의 하늘길이 다 영공이 이제 폐쇄가 됐다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두바이가 지금 마비가 됐다. 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그 공항 중에 하나인 두바이 국제공항이 지금 마비가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미리트 에어라인 이런 항공사들도 뭐 거의 대부분 지금 중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언제 열릴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냥 싹 다 중단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실제로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전투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공습을 계속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미사일이 계속 이제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영공은 지금 폐쇄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여객기들이 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두바이 공항뿐만이 아니라 아부다비 공항도 지금 뭐 거의 폐쇄가 됐다고 하고, 카타르 공항도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항공편 40%가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중동 전체의 항공편 한 7% 정도가 지금 취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공 폐쇄 국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 영공이 지금 폐쇄가 됐다고 하고요. 이라크 영공이 지금 폐쇄가 됐다고 하고, 쿠웨이트,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요런 이제 영공들이 지금 폐쇄가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항공기들이 우회 경로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지금 중동을 이렇게 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우회를 이렇게 또 해가고 있고, 이집트로 지금 우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비행기들은 전쟁이 지금 뭐 일어난 그런 영공들을 피해 가지고 지금 뺑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프트한자, 에어 프랑스, 뭐 KLM 이런 이제 항공사들은 두바이, 텔아비브, 이 베이루트 그런 노선들을 즉각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티시 에어라인, 위즈에어 이런 이제 항공사들도 3월 초까지 중동의 운항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인도나 러시아에서도 그 항공사들이 중동 지역에 운항을 중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에 있는 그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들이 아마 몇 명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에서 뭐 거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손잡고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는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미사일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전투기들이 이렇게 또 날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멈춰버렸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오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일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지만 전 세계로 이렇게 또 퍼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뭐 폐쇄가 돼버렸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전 세계 석유나 이 천연가스들이 이 통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지금 막히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유가는 배럴당 95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전 세계의 그 원유 공급량 3%를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매일 33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오일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뭐 12억 달러 규모의 바스타미 쌀을 이렇게 또 수출을 하는데, 이번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큰 타격을 인도에서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하메네이 정권을 지금 정조준 해가지고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정보를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그 하메네이 정권에 있는 그런 기지들에다가 다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하메네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거 지금 모른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떠한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내가 아는 한 하메네이는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공격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생사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미국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이란 근처에다가 병력을 배치를 이렇게 또 해두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메네이는 벌써 이제 도망간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란이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2판 4판이죠. 주변 국가들한테 다 아마 미사일을 이렇게 또 뿌리고 있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바이에 있는 그 버즈 칼리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에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대피령도 이렇게 또 떨어졌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뭐 며칠 전부터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의 병력이 지금 이 중동으로 이렇게 또 모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항공모함도 제랄드 포드, 그것도 지금 뭐 중동에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뭐 링컨 항공모함도 거기에 이렇게 또 있고, 뭐 F-22 12대가 뭐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있다는 둥, 뭐 병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날 이 군사작전이 아니다라고요. 아마도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란도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전쟁이 또 엄청나게 또 크게 번져가지고 이 중동에서 뭐 커다란 전쟁으로 이렇게 또 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또 들기도 하는데, 제발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테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에서 뭐 이스라엘을 뭐 공격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너네 가만히 있어라, 너네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너네 작살난다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이 중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좀 이제 오랫동안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이 최근에 벌어진 이 전쟁이 이란뿐만이 아니죠.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랑 이제 전면전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키스탄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탈리반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격렬한 교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수백 명을 우리가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파키스탄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파키스탄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교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전사들을 331명을 사살을 했다. 그리고 5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탈레반 전사들을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37개 지역을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탈레반 초소 100여 곳을 파괴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탱크 163대를 무력화하는 등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공격을 우리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파키스탄은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경 지역에서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민간인들은 이곳을 피해가지고 안전 지역으로 계속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탈레반은 상공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 파키스탄 전투기들을 뭐 격추를 하고 노종사를 이제 생포를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탈레반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파키스탄을 공격을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파키스탄에 있는 군사기지를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둘 다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피해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탈레반이 파키스탄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파키스탄 민간인들 11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파키스탄이 오픈 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제 선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파키스탄이나 거의 전면전으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카타르나 이란 이런 곳에서 중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런데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전쟁이 지금 터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랑 손잡고 이란이랑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이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중동에서는 앞으로 바람잘 날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좀 더 많은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더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확실시 오일은 $1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당분간 전기차, 뭐 프리우스,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만 타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제는 그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 에스틴에 관련해 해가지고 이제 증언을 어저께는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힐러리 클린턴에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에스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나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린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0년 만에 의회 패널에서 이제 증언을 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나는 에스틴의 그런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오래전에 관계를 끊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틴 파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02년도에서 2003년 사이에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에스틴 개인 전용기를 최소 16차례 이용을 한 기록이 이렇게 또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이메일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린턴이랑 에스틴 그리고 길레인 맥스웰이랑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2001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여행이나 행사 일정 그런 이제 관련해가지고 맥스웰이랑 주고받은 그런 이메일도 이제 공개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앱스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임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 차례 백악관을 방문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빌 클린턴 선거 캠페인에 기부를 한 그런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뭔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어쨌든 간에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것도 이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투명성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청문회를 이렇게 하고 싶다. 증언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공개적으로 되지는 않았죠. 비공개로 증언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쩌면은 빌 게이츠도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고 하고, 이 앱스틴이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의회 증언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안 설 수도 있고 이제 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증언에 대한 뉴스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틴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펜타곤에서 엔트로픽 있지 않습니까? 그 엔트로픽을 블랙리스트로 이제 지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급망 위험,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로 이렇게 또 지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또 올렸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엔트로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그 AI 있지 않습니까? 그 AI 모델을 미군에서 군사작전을 할 때 뭐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엔트로픽에서는 그거를 제한을 이렇게 또 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펜타곤에서는 제한을 다 풀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엔트로픽에서는 우리는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엔트로픽 CEO는 나와가지고 양심상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이제 푸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엔트로픽이나 화웨이 그 중국 기업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픽이나 화웨이나 똑같이 이렇게 또 봐가지고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기업으로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또 올렸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방기관의 모든 이 연방기관에서는 엔트로픽의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을 중단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국방부에서 이렇게 또 맺었었던 이 그 엔트로픽과의 2억 달러 규모의 그 계약을 파기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 시스템에서 클러드를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이렇게 또 두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요. 좌파의 미친놈들, left wing nut job이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 국방부를 협박을 한 대가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좀 블랙리스트에도 올리고 제한을 이렇게 또 두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더워. 잠깐만요. 갑자기 햇빛이 막 엄청나게 또 몰려드네. 그러면은 햇빛을 피해서 옆에 앉으면 되지. 옆에 이렇게 또 앉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국방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트로픽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엔트로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AI 모델들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트로픽 말고 이제 딴 거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AI를 계속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AI 못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인간이 AI를 이제 통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AI한테 지배를 당한 게 아닌가, 그런 매트릭스처럼 그런 걱정이 이렇게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포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순 이민자 수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구 유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넷 네게티브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70만 명에 달했었던 순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떠나는 사람이 유입이 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대공황을 이제 겪은 이후 100년 만에 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미국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미국의 인구가 지금 100년 만에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미지 정책을 내리기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추방을 내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체자들을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자 발급을 내리기도 하는 것을 제한을 내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주권 주는 것도 엄청나게 이렇게도 만들고 있고, 엄청나게 어렵게 이렇게도 만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불법 이민자들 추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미국인들, 미국 시민권자들이 지금 탈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유럽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떠나고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이제 유럽 나라들로 이주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독일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오는 사람보다 미국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 트릴리언 달러, 거의 39 트릴리언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사람들이 유입되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게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깎아주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퍼센티지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깎아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금이 거치는 게 덜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지금 계속 이제 인구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엄청난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더 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너무나 많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국가 부채가 계속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연구 기관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민자들은 뭐 불체자나 뭐 다 뭐 영주권자나 뭐 합법적인거나 이제 불체자들이나 다 합해가지고 이민자들은 그들이 받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지난 30년간 냈다. 라고 하네요. 자그마치 흑자가 14.5조 달러이다. 14 트릴리언 달러, 거의 15 트릴리언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이민자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부채 대비 GDP 비율은 현재 120%에서 200%대까지 치솟을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내쫓으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부채는 앞으로 더욱더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지금 더욱더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출산율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008년도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민자까지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엄청나게 모자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은 심각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 유입이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저숙련이 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고숙련이 된 노동자들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전반적인 GDP 감소로 이어져 가지고 경제 전체는 손해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미국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정책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에서 그 마약 카르텔 두목이 멘초가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엘 멘초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마약 카르텔의 미국 내 영향력은 건재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멘초를 이렇게 또 사살을 하기까지는 지상 최대의 검거 작전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정보를 멕시코 정부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줘가지고 멕시코의 특수 부대들이 할리스코에 있는 그 신세대 카르텔, 그 CJNJ 카르텔의 수장을 잡을 수가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엘 멘초가 이렇게 또 잡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아마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최근 10년 내 카르텔 수장 이제 검거 중에 가장 큰 성과로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엘 멘초가 이렇게 또 사망하자마자 멕시코 전역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보복 공격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뭐 차들을 이렇게 또 태우고 도로 같은 것들을 막 막고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된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장을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있는 그 카르텔 운영망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건재하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CJNG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신세대한 이 마약 카르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무기들을 엄청나게 구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금 세탁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연료 같은 것들, 뭐 마약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밀매를 이렇게 또 하면서 광범위한 조직을 이렇게 또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 멘초만 잡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정부가 이 마약 카르텔들을 이렇게 또 소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압수를 한 그 무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0%가 미국에서 유입이 된 것이다라고 하네요. 이 카르텔들은 59경짜리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59경 소총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 군사급 화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손쉽게 사가지고 멕시코로 이렇게 또 보냈다, 밀매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이 카르텔들은 마약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팔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마약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자금 세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멕시코로 보내고, 그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마약 원료들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이 마약 원료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멕시코에서 펜타닐 같은 그런 마약을 이렇게 또 제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뭐 어느 정도 큰 성과를 거두기는 거뒀지만 이 마약 카르텔들을 이제 완벽하게는 이제 소탕은 아직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라도 계속해야지만 이 마약 카르텔들의 그 힘이 계속 줄어들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마약 카르텔들 소탕을 잘 해줬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64,000달러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6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63,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비트코인은 7%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63,00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와, 이 비트코인은 금을 절대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이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안전자산을 이렇게 또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비트코인은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금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금은 1% 이상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5,250달러 정도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금을 절대로 대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이 중동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주식 시장도 좀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전쟁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 시장 떨어지고 비트코인 떨어지고 유가는 오르고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AI 버블까지 터진다? 와, 그러면은 초토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CEO, 그렉 아벨이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이 버크셔 해더웨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 중에 61% 정도가 이 5개의 주식에 이렇게 몰빵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워렌 버핏이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었던 그런 5개 주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5개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이 한 19% 정도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한 15% 정도를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가 10% 정도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 정도, 그리고 이제 쉐브론은 7.6% 정도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더는 바뀌었지만 그런데 가치 투자람 그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는 이 버크셔 해더웨이의 근본 철학은 유지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5가지 주식은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장기 보유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뭐 조금씩 매도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그렉 아벨 새로운 CEO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철저한 가치 추구를 하는 그런 CEO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도 매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저렴한 가격을 중시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펄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펄 어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너무나 높다라고 하네요. 이 거품이 좀 이제 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일 수가 있다. 좀 이제 애플 주식을 이제 팔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장부 가치 대비해가지고 프리미엄이 이렇게 또 붙어 있어서 아벨이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이렇게 또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계속 아마 이제 보유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영구 보유라고 이렇게 또 명명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네요. 배당 수익률이 매수 원가 대비 63%, 39%에 달해가지고 팔 이유가 없다. 엄청나게 쌌을 때 사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네요. 대박입니다. 와, 갸부럽네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섹터는 아마도 더 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 부분의 전문가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부족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은 좀 아마 더 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쉐브론 같은 것들도 아마 더 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아마 에너지 기업 같은 것들은 더 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더웨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작업한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밖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면서 뭐 공기도 이렇게 또 콧구멍에 쏙쏙 이렇게 또 넣으시면서 그러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